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갈리아를 정복한 로마와 갈리아의 새로운 발전. 기원전 1세기경 갈리아인은 크게 중부의 갈리아, 북부의 벨가이, 서남부의 아퀴타니아의 셋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부족은 갈리아였는데 그들은 순수한 켈트인이었습니다. 반면 벨가이족은 켈트인과 게르만인의 혼혈이며 아퀴타니아족은 켈트인과 현지 이베리아인과의 통혼으로 형성된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의 언어, 문화, 종교가 있었는데 갈리아는 이웃나라 로마 제국과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갈리아인은 수시로 로마의 국경을 침입했고 로마인들을 굴복시켰는데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인들은 서륙이라는 부호월의 갈리아 정복을 계획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전쟁 끝에 기원전 1세기경 드디어 로마가 프랑스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점령하고 속주를 세워 갈리아 일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카이사르가 로마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정치적인 명성이 날로 높아진 카이사르는 다른 두 명의 정치인과 더불어 로마의 대권을 거머쥔 바 이것이 유명한 삼두 정치입니다. 기원전 58년에 카이사르는 갈리아 총독이 되었는데 카이사르는 평민파 지도자로서 다른 두 명의 정치인과 맞서려면 더 많은 명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는 갈리아로 눈을 돌렸는데 영토 확장을 통해 정치적 자본을 얻어야 했던 것으로 마침 한 갈리아 부족이 그에게 절호의 출병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라인강 일대에는 갈리아의 한 부족인 헬베티족이 살고 있었는데 헬베티족은 갈리아로 이주하기를 원했고 이주 과정에서 또 다른 부족인 아이두이족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아이두이족이 카이사르의 구원 요청을 했으며 카이사르는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출병했는데 기원전 58년 비브라 끝의 전투에서 헬베티족은 로마군을 대패하고 원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이주를 시작했을 때 36만 명이던 헬베티족은 로마와의 전쟁으로 겨우 11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니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아이두이족과 사이가 나빴던 세ኳ니족은 헬베티족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ኳ니족은 아이두이족이 로마인과 연합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게르만 부족의 수장인 아리오비스토스에게 구원을 청했고 아리오비스토스는 요청을 받아들여 정예 부대를 출병시켰습니다. 전쟁 초반 건장하고 용맹한 게르만족의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은 겁을 질렸고 게르만족은 순조롭게 승리를 이어갔으나 그들도 전략의 천재 카이사르라는 산은 넘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점령지에 로마군을 주둔시킨 후 갈리아의 다른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카이사르의 확장은 다른 갈리아인의 허를 샀고 특히 북부의 벨가이족은 로마의 확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벨가이족이 먼저 행동을 개시했는데 다른 부족과 연합해 발로마 동맹을 형성한 벨가이족은 로마군을 알프스 산으로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양측의 군대는 격렬하게 싸웠지만 승부가 제대로 나지 않았는데 전투 중에 갑자기 카이사르가 이끌던 로마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 벨가이족은 그것이 카이사르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뒤를 쫓아갔고 벨가이족이 엔강에서 도하하려고 할 때 내복해 있던 카이사르의 정예부대가 나타나 허리를 잘랐습니다. 벨가이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는데 카이사르는 벨가이족 깊숙이 진격했고 결국 벨가이족 전체를 섬멸했습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무력, 약속, 이간책 등의 방법으로 다른 갈리아 부족들을 정복해 나가 기원전 56년 대부분이 로마의 손에 들어가는데 카이사르는 요지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갈리아인을 감시했습니다. 갈리아인은 로마인의 약탈과 통치를 참지 못하고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기원전 52년에 갈리아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는 아르베르니족의 수장 베르킨게토릭스였는데 로마 군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베르킨게토릭스는 지휘 능력이 뛰어났고 로마 군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의 지휘로 갈리아인은 로마로 진격했고 수차례 전투에서 로마 군대를 대파했지만 로마인의 엄청난 진압에 가로막혔습니다. 대치 전 끝에 로마군은 반란군을 알레시아 고지로 몰아넣었는데 알레시아를 포위한 10수 만에 로마 대군은 대형 보루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인은 보루 밖에 해자를 설치하고 해자의 앞에는 쇠못을 세우고 수많은 함정을 팠으며 함정에는 말뚝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방어 공사는 수천 미터까지 이어졌고 그로 인해 성에 갇힌 갈리아인 5만 명은 도망칠 희망을 버려야 했는데 결국 반란군은 전멸했고 수장인 베르킨게토릭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감옥에서 6년을 보내고 로마군이 로마로 돌아갈 때 끌려갔는데 로마군은 개선할 때 그를 동물처럼 끌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알레시아 전투의 실패로 갈리아인의 놀라운 역사도 분결을 고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갈리아인은 크고 작은 반란을 많이 일으켰지만 모두 쉽게 진압되었습니다. 기원전 51년 로마는 갈리아의 속주를 세우고 정식으로 갈리아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로마화 시대는 기원전 51년 로마가 갈리아의 속주를 세우면서부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복 초기 로마인들은 전쟁 때 보여주었던 태도에 따라 갈리아 부족들을 차등 대우를 했는데 어떤 부족은 동맹처럼 높은 대우를 받았지만 한거한 부족은 해체되거나 권리를 빼앗기고 높은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단군과 채찍의 방법으로 갈리아를 통치했는데 그들은 갈리아의 귀족 계급을 회유하려고 높은 녹봉을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갈리아인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한편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격하게 표출된 민족 모순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갈리아인을 로마화해 갔는데 이런 노력은 구체적으로 도시 건설과 문자, 언어, 그리고 종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갈리아 시대의 작은 도시의 모습이 등장하긴 했지만 사실 산채 성곽 같은 높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는데 건축물은 강의 흐름이 원만한 곳이나 고지에 세워졌고 나무나 흙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벽을 높게 세우고 해자를 만들고 초소를 설치하는 수준이었는데 로마화 시기에 이르면 많은 도시가 요새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완전히 로마 도시의 건축 스타일에 따라 건축되었습니다. 로마화된 갈리아인의 도시는 돌로 건축되었고 벽으로 둘러싸였으며 성문은 견고하고 웅장했고 도로는 가지런했으며 개인주택과 공공건축물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도 웅장했으며 광장, 시청, 법원, 신전, 경기장, 대형 목욕탕 등이 갖춰졌는데 이 시기에 건설된 수많은 도시가 지금의 프랑스 유명 도시가 되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문자가 없었는데 제사장 계급인 드루이드가 종교의 신성함을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루이드는 문자가 생겨 보통 사람들도 문화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자신들의 권위와 특권이 약화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업무역을 하려면 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갈리아인들은 그리스 문자를 이용해서 교역했고 로마가 정복한 후에는 라틴어가 갈리아의 관료 언어가 되었습니다. 로마 통치 계급과 교류하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갈리아의 귀족들은 앞다퉈 라틴 문학과 라틴어를 배웠고 라틴어가 점차 하위 계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두 언어를 병행해서 사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리아어는 점차 쇠퇴되어 5세기가 되면 갈리아어를 쓰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인은 종교 분야에서도 동화 정책을 썼는데 갈리아를 정복한 후 로마인은 갈리아의 신전을 지었고 갈리아 신과 로마 신을 한 곳에 모셨습니다.
양측의 종교는 서서히 융합되어 갈리아 로마 종교가 형성되었는데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드루이드의 관념과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마 종교의 일부분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다 2세기 동방에서 전래된 그리스도교가 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었는데 초기 그리스도교는 로마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았고 그리스도 교도를 박해하는 사건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발전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교는 4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되자 갈리아 지역에서도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갈리아 로마 종교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2세기) 후반부터 로마 제국은 혼란에 빠져들었는데 정치는 혼란에 휩싸였고 내전도 빈번히 발생했으며 국고는 텅 비어가고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갈리아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렸고 수많은 농민이 파산을 선언하고 구제를 요청했으며 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도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북방민족 게르만족이 침입하여 로마 사회의 위기는 가중되었는데 내후년으로 로마 제국이 심각해지면서 지방 속주의 총독들이 자신의 군대로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260년 갈리아 장군 포스투무스는 스스로 왕이 되어 독립된 갈리아 제국을 세웠는데 갈리아 제국의 건설이 반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리아 제국의 중과세, 부가와 폭정, 전란의 압박 때문에 갈리아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269년 갈리아 전국에서 바가우다이난이 일어났습니다. 바가우다이는 갈리아어로 전사라는 뜻인데 수많은 농민이 참가하면서 바가우다이난은 엄청난 반란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가우다이 반란. 285년 갈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직속 상급자인 귀족, 군인, 세금 징수관에게 시달리고 외적의 침략에 고통받던 농민들이 갈리아 전역에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농민들은 보병이 되었고 반란에 가담한 목동들은 기병이 되었는데 귀족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했으며 지도자인 아만두스와 아일리아누스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이에 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는 이들을 토벌해 무기를 소지한 농민들을 모조리 처형하고 나머지 농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가우다이난의 매우 놀란 갈리아의 마지막 왕인 테트리쿠스는 서둘러 로마 황제에게 구원을 청했고 로마 황제는 갈리아로 군대를 파병해 반란을 진압했으며 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아 283년에 다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군은 독립정권을 세웠으나 로마의 잔인한 진압으로 다시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지만 불굴의 의지가 있는 갈리아인은 언제고 다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했는데 갈리아인의 계속된 반란은 로마 제국이 붕괴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프랑코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로 이어집니다.